시력 저하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시력은 어린이 청소년기 때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요인인 유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력이 나쁜 친구들, 아이들을 보면 이제 같이 보호자로 따라오신 부모님의 눈을 같이 보게 되는데, 같이 안경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라식을 받으셨거나 컨택트 렌즈를 끼고 오신 어머니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이제 그 근시 진행 원인이 뭘지 한번 추측도 해보곤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동일한 어떤 유전성을 갖고 태어나도 그 이제 후천적인 사회 환경과 습관에 따라서 시력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한 명은 미국 서부에서 지내고 한 명은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들만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연구를 해봐도 시력이 후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후천적인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과도한 근거리 작업, 뭐 책을 많이 본다든가 또 핸드폰을 너무 장시간 본다든가 가까운 거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조절이라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근시 진행에 많이 원인이 되고요. 또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 뭐 바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뛰어논다든가 또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함께 하는데, 대부분 집안에 있게 되면 어차피 제일 먼 것이 이제 TV고, 대부분의 활동들은 컴퓨터나 책, 핸드폰 이런 가까운 거를 되게 장시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야외 활동 자체가 햇빛 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매우 좋고, 실내 활동을 오래 해서 햇빛을 많이 못 보는 것이 그 자체로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 가지의 어떤 요인이나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대를 지날수록 더욱더 강화되는 패턴이 있어서, 저도 뭐 저희 할머니 세대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저희 세대,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세대를 거듭할수록 시력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경향들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뭐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환경이 점점점 눈에는 안 좋아지는 환경으로 거듭되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뭐 알러지가 있거나 비염이 있으면 눈을 많이 비비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도 난시라든지 근시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좀 많이 비비지 않도록 저희가 좀 대안을 마련해 드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랑 달리 요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요새 이제 학부모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드림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로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눈동자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넣는 안약이 있는데, 그런 안약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해서 넣게 되면 눈부심은 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소프트 렌즈 중에도 그 근시 억제 기능이 있는 렌즈가 이제 개발이 되고 검증이 돼서 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필요한 아이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나빠지는 그 X축이 보면 아이들의 나이고, 이 세로축이 이제 눈이 나빠지는 정도인데, 밑으로 많이 떨어질수록 시력이 가파르게 나빠지는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의 면적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근시 진행 속도라면,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 드림렌즈나 아트로핀 같은 특별한 조치를 했을 때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는 정도를 대략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눈검진이나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눈 검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표를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준은 시력이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경이 두꺼우신 분들, 눈이 많이 나쁜 분들이 저희가 도수를 표현을 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도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컨택트 렌즈 쓰는 분들은 렌즈를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도수를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조금 두꺼우면 마이너스 뭐 한 2, 안경이나 렌즈가 많이 두꺼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저희가 고도근시를 마이너스 5, 6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더 심한 경우는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되게 다양하게 눈 나쁘신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력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로 근시가 심할수록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질병이 발생되는 확률이 이 표와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뭐 2배에서 5배, 6배까지도 늘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 질환인 녹내장의 경우도 3배, 4배, 6배 많아지고, 또 망막박리라고 해서 저희가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도 할 수 있는 병인데, 그 경우도 뭐 3배, 9배, 21배 이렇게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미의 황반변성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무려 고도근시에서 100배 정도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력이 나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두꺼운 안경 써서 불편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눈 건강 관리가 굉장히 위협받기 쉬운 환경이고, 평소에 눈을 자주 검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눈이 나쁜 자녀들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를 해줘서 눈이 나빠지는 정도를 최대한 좀 억제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평생의 눈 건강에 있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면 눈이 맑아지는 스트레칭이 있나요? 눈 운동과 스트레칭 같은 그 요법들이 실제로 시력을 의미 있게 좋아지게 한다는 근거는 매우 약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구의 각막의 어떤 구부러진 정도, 그걸 곡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체, 근육, 그 다음에 안구 길이, 이런 이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시력이 결정되는 것이고, 눈이 나빠지는 경우는 실제로 안구가 길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한번 나빠지면 간단한 안구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이 구조가 다시 커진 안구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력이 의미 있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희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정체는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부 안구 조절에 대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 자체가 의미 있게 좋아지진 않아도 그 눈에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적절히 해주시면 눈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요법인데, 컴퓨터를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막 몇 시간씩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잘 쉬지도 못하고 거의 화장실 가거나 뭐 커피 마실 때 빼고는 계속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을 몰두할 때는 20분에 한 번씩 약 20초 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서 20피트라고 하는데 대략 한 6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먼 거리, 6m를 먼 거리라고 하면 20분에 한 번씩 20초 정도는 먼 거리를 봐주는 연습을 해라.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게 되면 똑같이 뭐 장시간 컴퓨터를 봤을 때 눈에 축적되는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아이들의 경우도 다 해당이 돼서 이 근거리 작업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자주 쉬면서 멀리 보는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눈의 피로가 빨리 오거나, 또 나중에 다음 저희가 주제에서도 얘기 드릴 안구건조증의 예방, 또 아이들이 근시가 점점 나빠지는, 이 근시라는 건 성인이 돼서도 나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20대, 30대에도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예방하고 시력을 일부라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경우인가요? 시력 교정 수술은 뭐 당연히 필수적인 수술은 아니죠. 대부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얇은 안경을 쓰고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은 평생 수술 관심 없이 사는 경우도 많죠. 다만 안경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도수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한 5, 6 정도 고도근시 이상 되면, 그분들은 자기 안경을 벗어둔 위치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경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치면 운동할 때 뭐 기미 서린다든가, 운동할 때 또 위험한 운동할 때 안경을 못 쓰게 되고, 또 물놀이라든지 수영,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눈이 많이 나쁜 분들일수록 수술에 대한 어떤 욕구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안경을 쓰기 힘든 분들이 있죠.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고, 안경을 쓰게 되면 눈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화장도 이렇게 번진다든가 어떤 이제 외모적으로 많이 좀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렌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렌즈도 저희가 평생 쓸 수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렌즈를 끼기 시작한다고 하면 좀 짧게는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여 년 정도가 되면 안구 건조증도 많이 심해지고 눈에 혈관도 많이 자라서 쉽게 충혈된다든가 눈곱이 많이 낀다든가 하는 렌즈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눈의 손상과 안구 건조증이 많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뒤늦게 뭐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중반 이런 나이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이유가 렌즈를 그동안 잘 쓰면서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렌즈를 못 끼는 상황이 돼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시력 교정 방법은 어떤 건가요?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각각 환자분들의 눈의 구조나 또 나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젊은 층을 기준으로 현재 트렌드를 짧게 말씀드리면 스마일 라식 계열의 수술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거의 한 70% 정도는 스마일 라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라섹 수술. 스마일을 하기에 각막이 너무 얇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라섹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순서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은 렌즈 삽입 수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스마일 라식 라섹은 시력이 많이 나쁜 경우에 각막을 많이 깎음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아지게 되는데 렌즈 삽입 수술은 도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오히려 각광받는 수술이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라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라식을 가장 적게 하는 수술이 됐는데 그 이유는 스마일 라식하고 약간 포지션이 겹쳐서 상위 호환 개념의 스마일 라식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라식을 가장 적게 하는 수술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라섹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라섹은 그 표면을, 각막을 표면을 깎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처가 표면에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력도 천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든가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정도의 이제 편한 시력을 회복하려면 보통 한 길게는 한 2, 3주 정도까지도 필요한 게 라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라식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회복을 빨리 도모하려고 개발된 수술이 라식인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칼, 요새는 레이저로 다 하는데 각막을 얇게 층을 분리해서 뚜껑처럼 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막 속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레이저로 깎아서 교정을 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는 원위치시키는 이 수술이 이제 라식입니다. 상처가 속으로 묻어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안 아프고 시력 회복이 이제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대신에 각막을 뚜껑을 열고 시력 교정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두 번 손상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섹보다 안구 건조증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뭐 수술하고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뭐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찔린다든가 갑자기 날카로운 묵직한 공에 눈을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다치는 상황이 됐을 때 각막의 이 뚜껑, 절편이 약간 밀려나는 사고들이 가끔 발생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스마일이라는 게 이제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스마일의 경우는 라식처럼 각막의 안쪽 층을 깎는 거긴 한데 겉에 뚜껑을 열지 않고 깎는 또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입체로 조각내는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깎고 싶은 만큼을 입체로 안쪽을 조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블록을 빼내기만 하면 안쪽이 깎이는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입체 레이저로 안쪽을 분리하고 조각을 빼내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이게 이제 스마일 라식인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식의 경우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저런 동심원상의 큰 뚜껑 모양의 흉터가 생기게 되고 스마일의 경우는 이 조각을 빼내기 위한 작은 절개창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생기는 상처가 훨씬 줄어든 게 이제 스마일의 장점이고요.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닫지 않기 때문에 각막 손상이 이제 적고 그래서 라식보다 안구 건조증을 줄인 것이 장점이고 또 아까 라식의 단점이었던 충격에 약하다는 부분도 훨씬 강화된 게 이제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20살 때 초반 남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술을 원할 때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개인차가 크지만 군대를 가면 대부분 활동을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맨날 축구하고 족구하고 뭐 훈련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외상의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군대 가기 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식보다는 라섹을 많이 추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일 라식이 이제 발전하면서 스마일 라식은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나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도 무방한 라식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각광받게 된 수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식의 장점을
개성해서 스마일의 경우는 통증이 없고 시력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충격에도 강해지고 안구건조증도 라식보다 줄어든 것이 스마일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이 있다면 역시나 안쪽층을 깠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각막이 얇은 경우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것은 기존의 라식과 동일합니다. 스마일도 최근에 궁금하신 분들이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면 너무 다양한 이름들과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알면 알수록 복잡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일 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막 조직을 렌티큘이라고 하는 안쪽에서 조직을 분리해서 작은 절개창으로 빼낸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다 스마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마일 초기 모델은 이제 이미 출시된 지 한 10여 년이 돼서 기능도 좀 제한이 있고 뭐 난시 교정에도 좀 불리하고 이런 단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에서는 최근에 스마일 프로라고 하는 두 번째 버전을 출시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존의 레이저를 잘 만들던 다른 회사들에서 뭐 클리어 라식이라든지 스마트 라식, 실크 라식 이런 것들도 다양한 레이저 회사들이 비슷한 원리로 수술을 출시하면서 좀 더 업데이트된 성능을 갖고 현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클리어 스마일이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위스 회사에서 만드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원래 라식에서 절편을 만드는 걸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검증된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신뢰를 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고,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클리어 스마일을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스마일 같은 경우는 다른 스마일 라식들과 비교했을 때 레이저 하나하나가, 레이저가 보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스팟이 이어가면서 절단면을 만들고 조직을 절개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그 광원이 레이저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장 작은 스팟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레이저가 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 따발총, 연발총 쏘듯이 그런 식으로 절단면을 만들어서 절단면이 훨씬 더 매끄럽고 깨끗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40대 이후에도 라식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40대 이후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문의가 많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20대 때와 40대 이후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나이라는 거고요. 노안이 오는 40대 이후에는 라식을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은 틀린 거긴 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근시가 있어서 두꺼운 안경이나 렌즈에 의존해야 되는 거는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똑같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을 잘 받았을 때 생활에 훨씬 큰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젊었을 때는 멀리 보도록 시력을 맞췄을 때, 교정을 했을 때 가까이도 다 잘 볼 수 있지만, 노안이 오는 나이가 되면 멀리가 너무 잘 보이게 되면 가까이 보는 게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노안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도 나이가 40대 초반에 시작해서 40대 중반, 후반, 50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노안의 정도와 나이를 반드시 평가해서, 노안이 오더라도, 왜냐면 수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42살에 수술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편하게 살려고 수술하는 거지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안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될 걸 저희가 다 이제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멀리도 편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가까이도 같이 보이게끔 그런 방식으로 라식 수술이나 뭐 모든 시력 교정 수술을 추천을 해드리게 되고, 내 친구는 30살에 수술했는데 멀리가 제일 잘 보이게 수술했어. 이 사람이 40살, 45살이 되면 가까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는 조금 늦게 42살에 수술을 했는데 가까이도 같이 보이게 수술했어. 그러면 가까이를 계속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50이 됐다고 했을 때 누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노안을 대비해서 수술 받으신 분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라식을 못한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고, 노안이 오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안을 대비하는 시력교정 수술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둘 다 뭐 1.2, 1.5 이렇게 완벽하게 원거리가 보이게 되면 가까이 보이는 능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노안이기 때문에, 반면에 한쪽 눈이라도 시력이 0.8, 0.6, 그래서 근시가 조금 남아있거나 그래서 멀리가 약간 덜 보이면, 근시라는 건 가까이 보이는 시력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뭐 숏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 두 눈으로 생활할 때 핸드폰이나 책도 어느 정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노안을 대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주시 아닌 주로 보는 눈은 멀리 쪽이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비주시 아닌 반대쪽 눈을 약간의 근시를 남김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결국 두 눈으로 멀리랑 가까이를 골고루 다 볼 수 있게
깊게 수술하는 것이 노안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뭐 50, 60 이렇게 돼도 안경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잘 검사를 해보면 시력이 약간 짝짝이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희가 이제 모노비전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널리 시행되어 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뿐만 아니라 렌즈 삽입 수술이 노안에서는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할 때 렌즈의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노안을 교정하는 렌즈들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도 뭐 0.9, 1.0 정도 두 눈 다 잘 보이면서도 나이 한 50이 넘도록 핸드폰이나 책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런 노안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삽입했을 때 굉장히 또 편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대안도 있기 때문에 노안이 온 나이에 40대 이후에 시력 교정 수술할 때는 렌즈 삽입 수술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있나요? 일단은 어디서 수술할지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럼 평소 그 병원이 하는 방식과 철학대로 검사를 받고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주로 지인들한테 설명드릴 때 강남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이제 공장형 안과는 좀 피해라 이라는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같은 안과인 것 같아도 병원다운 병원과 약간 수술만을 위주로 하는 병원들은 컨셉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뭐 오늘 수술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뭐 한 5분이 왔는데 한 3-4분 정도는 아직은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네요 내지는 수술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도 저희 병원은 운영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강남에 이제 어떤 상업적인 안과들은 하루에 자기들이 광고를 한 달에 뭐 얼마씩 집행을 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몇 명이 왔을 때 그 중에 몇 명을 수술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그 논리로 돌아가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수술을 많이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약간의 의료사고나 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마케팅을 너무 치중하는 그런 방식의 병원들은 좀 피하고 그런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병원에서도 일하는 제 후배들이나 의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수술할 때까지만 집중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수술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과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용과 매출은 수술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사실상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매력적인 환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불편하면 동네에서 치료하세요 라고 하는 병원들이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필요 없고 본인들을 위해서는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과들은 대개 병원의 이제 오너인 원장님들은 진료를 직접 안 하고 대부분 젊은 안과 의사들을 이제 페이닥터로 고용해서 자꾸 의사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많습니다. 교체가 많고 간호사들도 교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작은 실수들이나 의료사고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뭐 10년, 20년 베테랑 의료진들과 1, 2년밖에 안 된 의료진들의 어떤 그 숙련도에 따른 의료 사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역사를 보면 라식 수술이 이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남 이런 데 안과들이 뭐 한 50개, 70개 이렇게 늘어났다가 라식 수술이 한번 되게 침체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과들이 상당수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들이 거의 절반 정도 이상 줄어들고 그 문제는 거기서 수술받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알아보니 병원이 없어졌어.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진료 기록도 찾기 어렵고 내 의사도 당연히 못 찾고 불편하더라도 어디서 하소연하거나 재수술 같은 걸 문의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무슨 노안 수술, 뭐 또 스마일 수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강남의 안과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좀 병원을 선택할 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뭐 30살 때 시력교정 수술을 했는데 결국
금방 40살도 되고 50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안이라는 문제가 또 한번 오게 되고, 그때도 후속적인 치료나 어떤 필요하다면 수술이나 재수술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시력교정 수술뿐만 아니라 노안과 또 노안 수술을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백내장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눈의 구조를 봤을 때 눈 안에서 대부분은 고정돼 있고, 이 눈동자 뒤에 숨어 있는 이 렌즈, 수정체라고 하는데, 이 수정체가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수정체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서 말랑말랑하고,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힘이 좋아서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이런 조절들을 강하게 합니다. 노안은 보통 평균적으로 40대 이후에 느끼기 시작하는데, 빠른 분들은 30대 후반, 좀 늦은 분들은 40대 중반 정도 느끼기 시작하는데, 노화에 의해서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수정체도 점점 딱딱해져서 더 이상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초점 전환이 더디고 느려지는 것이 노안입니다. 반면에 좀 비슷하면서도 결국 노안이 시작되면서 나중에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체 렌즈 자체가 탄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제 뿌옇게 변하는 경우에 이거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은 되게 이제 연속선상으로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백내장이 심한데 노안이 없다? 그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수정체가 뿌얘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딱딱해지는 노화 과정을 이미 거쳐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수정체가 볼록해지면서 초점을 가운데로 당겨오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노안이 생기면 수정체가 어느 정도 이상 두꺼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돋보기를 추가로 대줘야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노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노안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안은 우리가 보통 40대 이후부터 느끼기 시작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X축은 사람들의 나이고, 이 Y축, 세로축은 내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지점의 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사물을, 글씨를 가까이 댔을 때 상당히 가까이 돼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노안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는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거리는 안 보여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요 거리, 평소에 우리가 책이나 핸드폰을 봐야 되는 이 거리가 안 보일 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보인다고 생각되면 그때 충격을 받죠. 그 나이가 평균 40대 초중반인 겁니다. 그래서 노안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진행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40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책도 책이지만 우리가 이제 약이나 영양제 이런데 스킨 로션 이런 거에 이제 설명서도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작은 글씨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가까운 지점에서 그런 게 안 보이고 살짝 거리를 둬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본격적인 노안이 발생하는 시기로, 스스로 체크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안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안이 왔을 때 이제 치료와 대처는 되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경의 도수를 조절하거나 돋보기를 따로 쓰거나, 또 다초점 안경식으로 안경의 위아래를 다르게 도수를 넣어서 쓰는 경우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내가 노안이 계속 와서 앞으로 불편해지는데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런 걸 좀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결국은 이 조절 근육에 의해서 수정체가 점점 이제 움직임이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보는 훈련을 많이 하는 조절 운동, 눈 운동이 일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큰 흐름, 나이가 우리가 45세, 50세가 됐을 때 많이 안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 영양제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눈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 저희가 나중에 다른 주제에서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눈의 피로와 노안의 진행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눈에 좋은 음식 같은 거 우리가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녹황색 채소라든지 견과류 뭐 등등인데 그런 것들도 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선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입도 하고 또 국내 제약회사들이 비슷한 성분으로 또 개발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뭐 한 내년 후년 정도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약제들이 계속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쉽지만 노안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약을 넣었을 때 뭐 짧게는 한 6시간에서 길게는 한 12시간 이 정도 동안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안약들입니다.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이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 앞에는 우리 눈을 갈색으로 보이게 하는 홍채가 있죠. 얘네들입니다. 홍채가 결국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지만 동공이 줄어들게 되면 빛이 유입되는 이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빛이 좀 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초점 심도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멀리 보이는 상태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내가 같이 가까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약들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은 동공을 일시적으로 약간 축동시켜서 동공을 오므라들게 해서 가까이 보이는 능력을 일부 회복시켜주는 안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번 쓴다고 영구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항상 출근할 때마다 한 방울씩 넣고 간다든가 책 보기 전에 한 방울 넣고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좀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안을 어떤 단 하나의 방법으로 확실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가까이 볼 때 수정체 근육을 사용하는 조절 근육에 대한 어떤 운동이나 훈련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 노안이 결국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아까 이제 저희가 라식 수술 얘기한 것처럼 시력 교정 수술을 일부 근시를 남기면서 가까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는 시력을 만들어서 노안에 대한 증상 완화도 가능하고 또 렌즈 삽입을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근시를 좀 남기거나 아니면 먼 거리부터 가까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조절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삽입함으로써 노안에 대한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좀 불편하거나 걱정은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될지 되게 걱정되시죠. 막막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용산구 이천동에 있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뭐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을 뵐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이 유튜브 채널 닥터스티비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와보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오시면은 평소 눈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전문적인 치료나 또 다양한 사례들 이런 분들 실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반영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눈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병원 진료를 한번 봐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저희 병원이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환자분들이 찾아주시는 병원이라 저희 병원을 좀 따라한 병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과에다가 센트럴이라는 이름을 붙인 병원들이 요새는 되게 많은데 다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병원들이라 보시면 되고 저희 오리지널은 진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 이름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용산구 이천동에 소재해 있어서 혹시 뭐 멀리서도 KTX나 이런 걸 타고 오시는 분들은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오셔서도 멀지 않은 위치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뭐 예약을 걸어주시고 진료를 봐보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도 봐드리고 또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열심히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 좋은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